민중기 특검에서도 수사해서 수사를 국수본으로 이첩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민주당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야권에서도 뭐 나경원 의원까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예. 철저하게 서로 여야 구분 없이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단 한 차례의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습니다. 더군다나 공소시효가 다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경찰에 이관을 했는데 특검이 야당만을 겨냥한 편파적 수사를 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와 편파 수사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이번에 최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통일교 게이트로 명명을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금 개혁신당도 이것 관련된 특검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민주당 의혹을 빼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신규 특검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국민의힘도 이 입장에 좀 호응을 하시는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예. 우리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참으로 좋은 제안이다. 우리도 당론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고요. 예, 이건 정말 진짜 제대로 해야죠. 왜냐하면은 민중기 특검의 이런 편파적인 수사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대표만 이제 기소하고 뭐 그렇게 한다면 지금 다 해야 됩니다. 그 민중기 특검이 우리 당에 대해서 했던 방식을 똑같이 이제 여러 당에 다 해봐야죠. 근데 지난번에 무슨 명단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당원 명부를 다 뒤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명단을 뭐 10만 개가 가져와서 그걸 우리 당 명부랑 이렇게 다 대조를 해보니 뭐 몇만 명이 뭐 통일교다. 그래서 우리 당이 뭐 통일교가 아주 깊숙이 무슨 관계를 맺은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얄팍한 것이 지금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당원이 600만, 700만입니다. 이 자체도 사실 비정상적이에요. 어떻게 중국 공산당보다 더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600만, 700만 되니까 10만 명 가져오면은 우리가 인구가 5천만이니까 한 5분의 1 정도는 동명이인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금 민주당 압수수색 해가지고 여기서 당원 명부들 주면은 통일교 명부랑 겹치는 사람이 또 한 10만 명 이상 될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당을 무슨 통일교가 큰 연동관계 있는 것처럼 공격을 하고 또 권성동 대표는 그걸로 해서 구속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기존에 했던 수사에서 더 이상 그 수사를 믿지 못하거나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은 믿지 못하죠. 왜냐하면 끝나기도 했고 실제로는. 그렇다고 지금 이걸 다시 특검을 했던 수사를 특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정말 진짜 특검 여야가 합의해서 그 범위를 정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진실을 밝혀야죠. 지금 야권에서는 특검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민중기 특검 자체가 시간을 끌긴 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이게 언론에 안 나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만 편파 수사했을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민중기 특검은 오늘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윤영호 본부장이 여야 정치인 5명이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럼 이거를 그때 수사를 하든 이첩하든 관련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데에서 수사팀 이견이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편파 수사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그 특검에 대한 입장을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검은 특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건 특검이 앞으로 이야기해낼 문제고 지금 이제 조영도 의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선 전재수 의원 얘기를 먼저 하나 잠깐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해저터널 얘기하다를 말았는데 이 해저터널을 통일교가 관심을 가지고 전재수 의원에게 이걸 청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21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때 국민의힘이 이 한일 해저터널을 공약을 했어요. 국민의힘이. 근데 그 당시 전재수 의원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해저터널 청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서 돈을 받고 그걸 반대 성명까지 냅니까? 우선 아니고. 그다음에 윤 전 본부장이 진술했다고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통일교 행사에 가서 축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전재수 의원이 장관이 입장을 냈잖아요. 네. 그렇게 특정된 날에 나는 성당에 갔다. 그리고 그 600명이나 집결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내 축사를 했다면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증명이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전재수 의원의 입장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만 보아도 정황이 전재수 의원이 말이 맞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 네. 그다음에 입당원서 등과 관련한 것이 이제 조직적으로 통일교가 정당 활동에 정치에 개입했느냐의 문제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2년 3월 2일 날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았어요. 이때 권성동 의원의 이 중계로 이 통일교회 지구회장과 기관장 100명이 다 모여서 결의와 지시를 합니다. 네네. 조직 활동을 해서 국민의힘에 돕기로, 윤석열 후보 돕기로 지시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7개 국민의힘의 시도 당에 500만 원씩 또 쪼개기 후원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계좌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민주당에 관련해서 민주당도 입당 원서를 받아달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와 이렇게 명확하게 결의하고 지시하고 돈까지 가고 한 이것과 어떻게 평행 비교가 되겠습니까? 다르다. 예. 어쨌든 최 의원님은 그러니까 한번 신규 특검으로 따져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박 의원님은 이런 개연성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와 이 사례는 맞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국회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또 이어갔습니다. 지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은 국민의 심판만 재촉할 뿐입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 법안들까지 무지한 반대 토론으로 묶고 세운 형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어처구니 없는 폭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전체주의 8대 악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폭거라 할 수 있습니다. 적은 단 하나입니다. 야당을 입막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결과적으로 전체주의 체제 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8대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민생 관련 법안인지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어떤 이유에서 먼저 처리하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선 엊그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 이제 가맹사업법, 이것이 이제 오늘 강제 중단이 이제 종료가 돼서 오늘 이제 표결을 했는데, 오늘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죠. 필리버스터는 그 법안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도 여기서 찬성을 해놓고 본회의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찬성해서 올라온 것을 본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찬성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또 다 찬성표를 던졌어요. 본인들이 찬성해서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본인들이 반대해서 필리버스터로 그렇게 되다가 오늘은 또 찬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필버, 오늘은 찬성, 이렇게 되는 것인데 모순이죠, 이런 것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가맹사업법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10년 동안 애를 태우던 법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노력해서 이것이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그것이 어떤 그 정쟁에 휘말려서 필리버스터에 걸려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 그리고 지금 올라가기로 돼 있는 한 70여 개 앞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 3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발의하고 본인들이 찬성하고 민주당이 도움으로 민생 법안이 같이 올라왔는데 자기들이 발의한 법안을 또 필리버스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어서 하여튼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야당의 입장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자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이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좀 통과를 시켜주고 그리고 반대하는 8대 악법으로 저지하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하셔도 좋다. 그렇다면 저희가 본회의 날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개 정도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필리버스터의 국민의힘의 저항에 저희가 밀려서
한 5개 처리 못한다. 그러면 서로 목적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는 뭐 다음 내년에 또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민생 법안, 특히 국민의힘 스스로가 발의한 이 30개 법안 이것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 속사정을 좀 들어볼게요. 네. 자당이 올린 법안까지 반대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서요. 그 우리 존경하는 박수인 의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 이제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입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법 독립과 상권 분립을 흔드는 뭐 내란 재판부법이니 법 왜곡죄니 이런 아주 심각한 법조계가 모두 걱정하고 법원장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보 판사들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제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더 수기하자고 했지만 지금 언론계, 시민단체, 진보 시민단체, 언론 노조들도 일제히 지금 반대 성명 내고 걱정하는 이른바 정보통신망법에서 징벌적 손배소, 5배의 징벌적 손배를 통해서 이 권력자들이나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비리 보도 같은 것을 이 침묵시킬 수 있는 이른바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강행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사법 독립,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상권 분립, 그리고 언론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개를 하니까 어제 왜 12월 9일 날 왜 그렇게 하냐니까 이제 12월 9일 되면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원래는 이제 휴회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뭐 저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8개 법안을 12월 내에 이제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12월 9일 날 우리가 이 정기국회를 마치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네네. 그리고 이제 미리 하면서 그 나경원 이제 전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는데 이분이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는 이 법을 찬성합니다.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우리 필리버스터 하는 이유는 내일부터 12월 국회 임시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제발 그걸 하지 마십시다. 그게 이제 합의가 됐더라면 사실 우리는 필리버스터 안 했을 것이고 50여 개 법안이 한꺼번에 일괄 의결이 됐겠죠. 그리고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그 지금 민생 법안을 당연히 우리가 찬성표를 던질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대목인데 예. 이 대목을 가지고서 지금 본말을 조금 전도시키고 있는데 지금 12월 회의 때 처리하려는 그래서 8일 동안 본회의를 합니다. 필리버스터 하면 하루 이제 정지됐다가 다음 날 통과시키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게 민주주의란 것이 지난 1년 사이에 우리가 상당히 한번 흔들렸지 않습니까? 흔들렸던 것을 우리 국민들과 또 당시 국회가 신속히 움직였고 외신들은 외국의 석학들도 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찬탄한 마당에 네. 아니 이렇게 지금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탄시키려고 상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본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어떻게 국회가 재판부를 다 마음대로 만듭니까? 법원이 만들어야죠. 예. 그런 점들을 걱정해서 제발 그러시지 말자. 우리가 필리버스터 하면은 다 하루하루 해서 다 통과시키겠지만 12월 9일 정기회 때 마지막으로 12월 임시회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민생 법안만 다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 좀 많이 그때 다시 합의가 돼가지고 했다면 필리버스터 당장 중단하고 알겠습니다. 다 통과시켰죠. 예. 여야 각 당 현안도 한 가지씩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내란 전담 재판부 이 설치법이 연내에 지금 처리를 하되 위헌 소지를 대폭 수정할 거란 전망도 나오던데 지금 뭐 표 보신 것처럼 일부 내용들은 가닥을 이렇게 잡고 다른 내용들은 좀 삭제를 검토하는 부분도 있다고 알려졌는데 실제 내부 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저런 전담 재판부가 민주당은 저런 상황을 지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럼 저걸 왜 할까요? 직위원 재판부가 애초에 국민과 약속하기를 12월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마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년 1월 18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 기간이에요. 그럼 1월 18일이 지나면 판결이 안 되면 이게 석방이 되잖아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국민이 다시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직위원 재판장이 약속대로 하면 저희도 저런 걸 안 합니다. 근데 다시 뭐라고 말을 바꿨냐면 이 심리를 1월 중순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2월 중순이 돼야 선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월 18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전담 재판부 빨리 설치해서 빨리 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지금 막 정말 들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왜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을지 왜 이런 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지금 현재 민주당은 그런 상황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지금 최영도 의원님이나 야당 걱정하고 뭐 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걱정 없으시도록 국민의 불안을 좀 덜어드리려고 이걸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뭘 결정한 바가 없어요. 저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지금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 중입니다. 그런데 계속 민주당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를 계속 가지고 이제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법사위 소위에서 이제 결정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듣는 공론화 과정은 법사위도 야당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외부 로펌의 정식 계약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의견도 지금 듣고 있는 중이고 폭넓게 듣고 있는 공론화 과정이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런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정청래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메시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훌륭한 것은 상대가 태클을 할 것을 예상하고 그 태클마저도 피하면서 골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국민 걱정이 없으시도록 이런 문제를 잘 살펴보면서 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혹시 그 말씀하신 대로 중재안이랄지 혹은 뭐 이런 정도의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이거 위원을 자꾸 만들어서 예. 지금 조국 혁신당이 반대를 했어요. 왜 했는가 하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면 재판부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기현 재판부가 재판을 못 하죠. 그럼 오히려 구속 일자가 구속 그 만기까지 재판이 못 끝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교체되니까. 그래서 이게 또 문제라고 이거 이제 그쪽에서도 걱정하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이제 적법 절차를 적법 절차에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전에 왜 탄핵 소추가 왜 그렇게 혼란스럽게 진행되었나 그러면은 탄핵 소추란 것은 이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었느냐, 그다음에 대통령의 헌법 책무를 다했느냐 이것만 따지는 일종의 파면 행정심판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란 수괴라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죄를 붙여가지고 탄핵 소추를 했어요. 했더니 헌법재판소가 아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심판하냐고 이게 3심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내란 탄핵 재판 이걸 빨리 끝낼 수가 없다고 하니까 서둘러 이제 민주당이 탄핵 소추 제목에서 내란 수괴는 빼겠습니다 해가지고 혼란이 생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지난번에 잠깐 석방이 됐던 그 까닭은 무엇이냐니까 이 적법 절차입니다. 예. 근데 우리 아는 그 유명한 미란다의 원칙. 미란다가 아름다운 이름이 아닙니다.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러나 흉악범조차도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모든 수사와 재판이 무효가 될 수가 있다는 그 귀중한 법적인 가치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네. 그걸 자꾸 허무들어야 할 것이고 지기현 재판부가 강조했던 것도 적법 절차고 한동안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는 거꾸로 우리 당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상당히 진보적이지 않겠나 했는데 네. 저는 뭐 그분이 적법 절차 그리고 정말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법의 질서를 법의 정신, 법의 지배를 정말 회복해 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국민의힘 현안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중간 당무감사 결과가 좀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뭐 박정훈 의원도 그렇고 당무감사 위원장도 그렇고.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양측의 공방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단 말이죠. 뭐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쨌든 이번에 공개된 중간조사 결과에서 또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데 최종 결론이 나오면 이 내용이 더 격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 걱정입니다. 원래 이 보수의 가치란 것은 뭉치면 산다, 뭉치는 건데 원래 말이지 않습니까?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하지는 않는데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문제로 분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장동혁 대표 말처럼 자중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고 원칙은 원칙대로 또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좀 슬기를 발휘해야 될 때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양측의 공방 좀 자제해달라. 상대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예, 뭐 제가 특별하게 논평할 예. 내용은 없습니다만 다만 장동혁 대표께서 평소에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만 평소에
흠성답지 않게 어떻게 저렇게 강성, 심지어 극우에 가까운 지도력을 자꾸 보이려고 할까? 주변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여당으로서 논평을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야당이 이런 어떤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동참하고 그래야 민주당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옹호 세력이라는 말을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생을 향해서 경제 성장을 향해서 정말 양수레바퀴로 함께 잘 새 시대로 가는 이러한 아주 합리적이고 건강한 그리고 여야 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야당을 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말씀밖에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